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유학 중에 후배가 죽을 뻔한 일을 겪었다. 오래전에 내 대학 후배가 겪은 일이야. 나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유학생이었어. 후배는 일본인이지.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이 뭐 딱히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얘기해 볼게. 이건 아마 2008년인가 2009년 초쯤에 있었던 일인데 일본에서 좀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어. 웬 여자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개찰구 쪽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위쪽에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칼로 찌른 사건이어서 사망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그 사건을 밥 먹으면서 실시간 뉴스로 보고 있었어. 우리 지역이라 더 깜짝 놀랐었지. 그때가 아키하바라 트럭 돌진 사건 후라서 일본엔 왜 저렇게 또라이가 많을까 했었거든. 그 사건 다음날인가 며칠 뒤에 후배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살인사건 얘기가 나왔어. 내가 참 세상 말세라고 우리 동네도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후배가 갑자기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여기 걔네 집 근처라는 거야. 통학할 때 항상 이용하는 역이라고 했지. 그래서 위험했구나 하고 대답했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걔가 하는 말이 그냥 그 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뻔했다고 했어. 원래 걔가 평소대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보다 한 25분 정도 먼저 도착해서 전혀 사건이랑 휘말릴 수가 없는 그런 시각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역에 도착하는 열차로 갈아타는 환승역에 내렸을 때 갑자기 서점이 그렇게 가고 싶더래. 사고 싶은 책이 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뭐 중요한 책도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언젠가 기회되면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그렇게 서점에 가야 될 것만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갈아타는 환승역에서 내려서 개찰구로 나왔대. 그래서 서점을 가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지갑을 봤는데 지갑에 현금이 없더라는 거야. 그제서야 갑자기 위화감이 들면서 내가 왜 책을 악착같이 사려고 했나 하면서 다시 내려와서 바로 그 다음 차를 타고 집에 왔대.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왔던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밤에 그 뉴스를 보고 소름이 돋은 거지. 걔가 만약에 책을 사러 갔으면 거의 사건이 일어났을 비슷한 시각에 역에 도착해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개찰구로 향하고 있었을 거라고 했어. 왜 그날따라 그렇게 책이 사고 싶었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말했지. 현금이 없어서 진짜 다행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두 번째 이야기는 2011년에 겪은 일인데 내 후배는 원래 집에서 뛰거나 하지도 않고 혼자 살고 있어서 항상 조용하게 썼대. 3층에 있는 방이었지. 근데 어느 날 2층에 새로 여자가 이사를 왔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네 미안합니다 라고 하다가 그게 하도 이어지니까 나는 집에서 그렇게 쿵쿵거리지 않는다.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몇 번 실갱이를 하기도 했었더나 봐.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 반인가 3시에 잠을 자고 있는데 또 그 여자가 문을 두드리더래. 또 지랄이야? 해서 짜증이 막 치밀어 오르면서도 이 시간에 찾아올 정도면 진짜 어디선가 소리가 나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그 여자가 느꼈을 소음 자체에 대해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했지. 문을 열자마자 바로 고개 숙이면서 사과를 했대. 비몽사몽이긴 한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말이지. 근데 여자가 한마디도 안 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내 후배를 뻔히 바라보고만 있더래. 그래서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보다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아무 변명 없이 사과를 계속했대. 그랬더니 여자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계단 쪽으로 향하더라는 거야. 내려가는 여자 뒷모습을 보고 후배는 잠이 확 달아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관리인한테 말을 해서 이사를 갔지. 멀리 떨어진 동네 1층으로. 그 여자가 집에 찾아왔을 때는 잠에서 막 깨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복도에 불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런 것도 있고
여자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 몰랐었대. 계단으로 향하는 그 여자의 뒷모습. 왼손에 식칼이 들려 있었다고 하더라고. 두 번째 이야기. 내 방에 있던 남동생과 나를 부르던 엄마.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동창이 직접 겪은 이야기야. 우리 집하고도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오늘 산책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 토요일에 사교시 수업 끝나고 오후 자율학습 때 니도 오고 해서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들려줬지. 동창인 A양이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 야자까지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쯤 되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랑 버스 정류장이 모두 집에서 멀었던 A양은 보충 수업만 하고 집으로 갔어. 2층 집 모두를 사용하는 집이었고 A양과 동생의 방은 2층, 부모님 방과 거실, 부엌 등은 1층이었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A양은 집에 불이 꺼져 있길래 아무도 없나 싶었대. 근데 부엌 불이 켜져 있길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지. 그러자 엄마가 대답해 주셨어. A양은 빨리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교복과 가방을 벗어 던지고 내일 있을 시험 공부에 몰두했어. 세 과목이나 좋아했고 수시를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내신이 정말 좋아했거든.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 뒤돌아보니 남동생이 졸린 표정으로 누나 방에서 누나 공부하는 거 구경하다가 잘 거라고 그러더래. 대신 공부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라고 했지.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다가 일본어 과목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 일본어는 입으로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진다고 생각하곤 입으로 소리내면서 외우고 있었지. 그 여자 등 뒤에서 동생이 일본어를 따라하더래. A양은 짜증이 나서 따라하지 마. 이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동생이 방바닥에 엎어져서 낙서 같은 걸 하다만 자세로 꿈쩍도 안 하고 있더래. 그래서 A양은 자는 척 하지 말라고 따라하면 혼난다고 장난스레 말했어. 근데 동생은 미동도 안 하더래. 계속 엎드린 자세로 말이지. A양은 동생이 장난치는가 보다 하고 다시 일본어를 입으로 소리내면서 배우기 시작했어. 그런데 또 동생이 따라하는 거야. 꼭 A양을 놀리는 어투로 말이야. 짜증이 난 A양은 따라하지 마라. 이러면서 또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랑 똑같은 자세로 있더래. 원래도 워낙 장난꾸러기 남동생이었고 나이차도 많이 나서 예뻐했던지라 그냥 내버려뒀대. 그래서 다시 공부하려는데 문 밖에서 엄마가 뭐 좀 먹을래? 과일 줄까? 하시더래. 그래서 A양이 아니 물이나 마실래? 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또다시 뭐 좀 먹을래? 과일 줄까? 라고 물어보셨지. A양은 자기 말을 못 들었나 싶어서 더 크게 안 먹는다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더 이상 안 물어보시더래. 그리곤 공부 좀 하다가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실 겸 1층으로 내려가야겠다 싶어서 A양은 방문을 열었어. 근데 1층에 불이 다 꺼져 있더래. 왜 불을 다 꺼놨지? 엄마가 방에 들어가셨나? 이러곤 1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현관문이 찰칵하는 소리가 나더래. 아빠는 타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상태였고 엄마는 방에 있고 초등학생인 남동생은 A양 방에 있는데 너무 놀라서 1층 계단 중간쯤에 서서 멍하니 현관 쪽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은 엄마더래. 두 손에 가득 시장 봐오신 걸 들고 서 있는 엄마. A양은 엄마한테 시장 갔다 온 거야? 근데 왜 1층 불을 다 꺼놓고 나갔어? 이랬더니 나 점심때 모임 갔다가 바로 시장 봐 온 거야. 낮에도 불 켜놓고 나갈까? 이러셨다는 거야.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멍 때리다가 자기 방으로 후다닥 올라갔대. 근데 남동생이 없는 거야. 남동생의 방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더래. A양의 방에서 엎드려져다가 지네 방으로 돌아간 건가 싶기도 했지만 엄마 일로 너무 정신도 없고 자꾸 무서운 생각만 들어서 A양은 자기 방에 가서 그대로 밤을 지새웠지. 다음날 일찍 남동생을 깨워서 추궁하니까 계속 자기 방에서 잤다고 했대. A양은 남동생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들볶다가 남동생이 그날 밤에 묵유병 증세였을 거라고 혼자 추측하고 결론 냈어.
다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무서워지더래. 체구도 작고 여리여리하고 기가 약해서 그날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들은 거라고 다들 격려해줬지. 근데도 가끔 이야기를 생각하면 소름 돋고 무섭고 그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